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데드캣 바운스가 됐던 쇼커버가 됐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됐던 어쨌든 반등했다는 점은 좀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나 기대를 해보는 아침이고요. 그동안 내린 거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리 많이 반등을 해도 사실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현재 과매도 국면인데 어쨌든 간밤에 1%에서 한 2% 정도까지 나스닥은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제 상승세는 국제 유가의 반등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내렸던 종목들에 다시 오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요. 유가는 오늘 31달러 선을 뛰어넘으면서 31달러 20센트 선에 안착하고 있는 WTI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유가 상승에 또 한 번 큰 영감을 불어넣어줬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에서 정유사 필립스 66의 주식을 90만 주 취득해가지고 현재 1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외신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필립스 66가 요 간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가면은 이제 주로 저 서부 쪽에 텍사스나 필라델피아 이런 쪽에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간판이 많이 보이는데 요 필립스 66를 이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오늘 또 대량 매수했고 최근에 유가가 막 30달러 깨지고 20달러 중반까지 내려가고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필립스 66의 이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네요. 그래서 NBC 뉴스에서는 워런 버핏이 이제 이 저가 매수와 가치 투자에 능한 사람인데 워런 버핏이 정유주를 사는 거 보니까 이제는 유가가 바닥에 왔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현지 표현을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바럼 피싱 있죠. 이제는 원유가 대상인가 보다. 이제 이런 시각이 올라오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급하게 반등을 했다는 거고요. 오늘 이 소식 이후에 필립스 66의 주가는 장중에 5.4%대 급등을 하면서 지난 한동안의 하락에서 보시다시피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뉴스도 있었는데요. 바로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유가가 반등하다 보니까 의뢰 이제 뭐 이런 얘기로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정유사들하고 이제 셰일 오일하고 원유 업종에 정부 구제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 50% 이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가장 핵심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금융,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쪽인데 지금까지 이제 금융하고 자동차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까닭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간밤에 금속 가격 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경기 민감 자산이지만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있는 구리 가격의 상승을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중국발 우려의 해소 시점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난밤에 구리, 연, 알루미늄 모두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 은 가격은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이슈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2월 FOMC 회의록에서는 약간 매파적인 느낌이 나왔었는데 ECB 12월 회의록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느낌이 나와줬다. 당시에 이제 스태프들이 좀 더 금리 인하 폭도 더 키우고 더 과감하게 좀 통화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금, 은 가격 뭐 최근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선호도 그 다음에 유로와 약세에 이제 반대로 해지하는 이런 수요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더 과감한 통화 주문이 늘어나면서 오늘 금은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바젤 3 협약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신바젤 협약에서 리스크 대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둔다는 거고 이게 이제 4년 뒤인 2019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기존 6%를 10%로 올린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아무리 4년 남았지만 6%에서 10%로 자본 확충은 너무 좀 엄격하지 않느냐. 좀 시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뭐 반등폭은 그동안 잃어버린 낙폭에 비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들이 솔직히 양보다 질이 좀 좋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밤에 JP모간 체이스의 실적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창설되기 전에는
모간은행이라는 이 시중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연준 역할을 대신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JP모간 체이스가 가지는 어떤 미국 금융권에서의 위상은 뭐 거의 한때 뭐 국책은행에 버금갔던 이런 정도의 위상인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한 4센트 정도 상회하면서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4분기에 대해서 에너지만 제외하면은 우리는 양과 질 모두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했고, 인베스트먼트 뱅킹하고 운용, 채권하고 파생, 운용 전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디테일을 보니까 예금하고 대출 비율이 65%로 연간 9% 늘어나서 한동안 디레버리지로 이제 대출 자산을 많이 축소해왔지만 이제는 보다 활발하게 대출도 늘리고 수익도 늘어나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 금융사나 해외 금융사나 다 마찬가지였던 동병상련인데 모바일 뱅킹이 20%나 증가를 했다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어떤 감원으로 이어질 뉴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하고 같이 나온 컨퍼런스 콜에서 JP모간 체이스에서는 좀 원유 업종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좀 배제하고 싶다. 뭐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원유라는 게 산업이나 개인이나 다 비용인데 그 비용이 줄어드는 게 이제 너무 과도한 폭은 문제지만 그냥 그 해당 업체들의 어떤 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만 아니면은 좀 더 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JP모간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은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착륙 우려에 대한 어떤 위험자산 회피 같은. 그래서 미국도 약간의 경기 둔화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JP모간 체이스 실적이 줬던 우리에게 있어서 혜택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MSCI 한국 지수와 동조화 경향을 보여온 KBW 은행 지수가 오늘 1%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만큼 외국인이 한국 주식 확대에 나선다고 좀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가 상승이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 어저께 4% 하락을 그대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자로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NN 머니에서 이제 얘기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우리말로 하니까 좀 공포와 탐욕 지수라니까 뭔가 괴기스러운 좀 느낌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17 기록했고요. 전날 14. 그 다음에 전주 25. 이제 좀 어느 정도 끝에 갔다가 온 건 맞긴 맞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쪽으로 가서 땅 치고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반대 탄력이 나오는 중이라고 보는 게 좀 좋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 맹점이 뭐냐면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 요 중간에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적은 거의 없고요. 막 여기 갔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일로 넘어오고 이런 식이라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좀 중위험, 중수익 이런 상품이 유행인데 사실 금융시장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지 않나. 좀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게 첫째, 둘째 주 이 2주간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첫째, 둘째 주 결과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해 첫 주였던 만큼 어땠는지 궁금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넘어가지고 갑작스러운 증가를 보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실업률하고 실업수당은 소소익선이라고 그럴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증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52주 평균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2년 만에 최고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고 임시직으로 채용됐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해고되는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지금 뉴욕하고 조지아주 같은 데는 유통 식음료 역시 연말 쇼핑 시즌 어떤 수혜 업종에서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면서 새해부터 실업수당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그냥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또 여름 휴가철에는 갑자기 줄 때도 있고 뭐 겨울에도 한 주가 한파가 오면 확 줄었다가 다음 주에 기저효과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데 연말 쇼핑 시즌에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1월 고용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날씨 탓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반등의
기여를 했던 연준 이번의 연설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였는데 이 저유가가 미국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다는 거고 당초 이제 연준의 예상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4번 금리 인상은 지금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봤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은 2%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점점 이게 공연불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FOMC 당시의 확신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12월에 FOMC가 없었고 10월 다음에 1월이었으면 1월에는 금리 인상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이죠.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고 위안화가 인위적인 절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원치 않는 평가 절상에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휘청한다. 그래서 이제 CNBC에서는 결국 또 시장이 원하는 바를 얻어낼 것 같은 분위기죠.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분기당 1회에서 369 12월에 올해 4번 금리 올린다는 이 설은 일단 흔들거리고 있다. 오늘 CME 금리 인상 확률도 보니까 확실히 제임스 블라드 효과가 좀 있었어요. 3월, 6월 둘 다 금리 인상 확률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9월, 12월 역시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은 CNN 머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출시와 함께 눈길을 끌었던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첫 런칭이었는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주연급으로 선정됐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차종 중에 하나로 꼽혔고요.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의 첫 주자로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상해지수 보겠습니다. 3,000선 깬 이후로 그나마 좀 반등 탄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3,000포인트에 다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LA타임즈에서는 중국발 우려는 좀 과장이 됐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 경착륙 우려 같은 거는 일단은 과장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이미 요우커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등에 업고 거대한 소비 경제 국가로 진화를 해버린 상황이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그 다음에 중국의 GDP 같은 경우는 지난해 7%는 못 미치겠지만 6.9%, 올해도 6.3%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경착륙이라고 하면은 중국 GDP 기준으로 5%를 밑돌아야지 경착륙인데 그럴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블룸버그에서는 요 부채 우려가 좀 심상치 않다. 지금 시진핑이 정권 수건 사업 차원에서라도 어떤 경제 탄력, 소비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부채 상각을 준비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까요? 오늘 금요일장 우리 이번 주간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일단 47선 중반까지 회복이 돼 있고요. 어제 힘겹게 지켰던 1900선 오늘 한번 정당화에 나선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고별사를 드리고 물러갈까 하는데요. 글로벌 마켓나우와 저는 이제 오늘 끝으로 방송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함께해 주신 제작진 여러분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